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주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벌써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니까 때로는 왜 이렇게 지겹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생일 때 가능한 거 많이 배우세요.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공부하고 하는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대학생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뭘 배우러 가겠다 해도 웬만하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회사에 가서 견학하러 왔습니다 하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인이 가서 견학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스파인지 뭔지 몰라서 다 경계를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학생일 때 가능한 걸 많이 배우고 가능한 많은 거를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어디 가서 배워도 그냥 수업료 안 내도 돼. 웬만한 견학을 가도. 근데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다 돈이에요. 누가 함부로 가르쳐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한 많은 거 공부를 해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드리느냐. 벌써 제가 이렇게 체질 판단하는 논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알게 모르게 시간이 벌써 근 3주, 4주가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되 이거는 사상의학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전공 과목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이에요. 교양은 교양답게 그냥 부담 없이 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지 어렵게 외운다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생으로 교양으로 이 수업을 해요. 교양은 교양답게 그냥 쉽게 넘어가자. 다만 다양하게 좀 폭을 좀 넓히자 이런 의도지 드립디득 이것만 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공부할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것이 체형기상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용모사기론, 성질재간론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것이 항심심용론이에요. 근데 말이 그렇지 항심심용론이다 이러면 항심 참 이게 뭐예요? 이게 항심 뭔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 이게 말이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이제 부모님 마음을 이 사람 슬펐다, 누워있다, 반역하려고 한다, 아니면 좋아하려고 한다, 애인 관계다 이 마음을 정확히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또 인간 사는 맛이 또 재미도 있어요. 사실은 다르면 재미없어요. 하지만 이 사상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만큼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도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상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웬만큼은 짐작이 가능하고 이 사람이 독심술을 했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독심술이 어디 있겠어요? 있긴 있죠. 근데 무지하게 힘들죠. 근데 사상의학을 공부하면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항심이다. 여기서 항심이다. 항상 있는 마음이래. 항심. 항상 있는 마음은 평상시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평상시에 항상 이런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차분하다.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느려 터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하면 항상 느려. 저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짠돌이야. 저 사람에는 물에 탄 사람 같아. 맹숭맹숭한 사람이야. 싱거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 듣죠. 그런 걸 의미한다 생각하시잖아요. 어쨌든 항상 있는 마음. 항상 있는 마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심 심욕할 때 심욕은 뭐냐? 마음의 욕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친구가 뭐 애인이 변심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돼? 우리 막말로 돌아버리죠. 그때 돌아버렸을 때 돈다고 진짜 미친 게 아니라 꼭지가 돈다는 얘기죠. 꼭지가 딱 돌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심욕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항심, 심욕록이 뭐냐? 항심은 평상시 하는 마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욕은 해가닥했을 때, 사람이 해가닥했을 때 나오는 마음. 다 중요하죠. 이 항심으로도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해가닥했을 때의 특징을 보고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질별로 다 다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순간에도 지금 점잖게 텔레비전이라네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지금 다들 점잖죠. 근데 여러분들 만에 3일 정도 굶겨놨다고 봅시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건물이 무너졌다. 행동하는 게 다 틀려. 어떤 사람은 혼자 그냥 어쩔 줄 몰라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기절초풍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럴 때의 마음이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인하고, 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애인하고 처음 뽀뽀를 한다. 뽀뽀를 할 때 무드를 딱 조성해야 뽀뽀가 가능하겠죠. 무드를 조성하는 거나 뽀뽀할 때 느낌이나 그때의 마음이나 이것이 체질별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걸 알으면은 백발백중 연애 박사가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기업체 사장이다. 그러면 아래 부하 직원들을 잘 거느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랑 동업을 해도 잘할 수가 있고, 누구나 파트너라든지 대인관계 기법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실 이런 사설을 약간 길게 하는 이유가 이 항심 심욕론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상당한 인생살이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이해가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든다면은 내가 뭐 소음인이다. 그럼 나는 소음인이니까 소음인의 사고방식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태양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음인이 태양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태양인은 태양인대로 삶이 있는 거야. 틀린 거야, 서로. 마음이 틀린 거야. 항심과 심욕이 틀린 거야, 행동하는 게. 그걸 갖고 너는 죽일 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소음인이 태음인을 본다. 그러면 소음인 시각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태음인이 보면 또 소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서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사상의학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은 소양인이니까 저럴 수 있구나. 이 사람은 태음이니까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싸울 일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회가 대동사회, 즉 명랑하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람이 싸우고 대립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수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잘못해? 해서 개개인 간에 싸움이 붙어져요.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구조를 포용이 가능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상의학의 궁극적인 목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이 사상의학이 무슨 뭐 종교냐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아닌 종교죠. 왜냐면 이 사회를 밝게 만들자. 그럼 뭐 누가 나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의도로서는 난 뭐 심지어는 종교라는 표현도 써요. 이 사회를 밝게 만들자. 그리고 좋게 하자.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한 이 수업에 나는 목표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서로 이해를 하고 대동사회를 만들자. 서로 화목한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자기의 좁은 마음을 좀 넓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상의학을 각계각층에 응용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사회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말이 이상하게 길었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가 사단칠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단칠정 논쟁. 뭐 국사 시간에 참 여러 번 배우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사단이 뭐예요? 뭐 인의예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 인의예지가 나오고 또 뭐 칠정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단의 인의예지는 뭐 인이다. 인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인을? 사단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거,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인한 사람과 의가 있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단은 그 본질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행동을 봐서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칠정은 알아낼 수가. 칠정이 뭐예요? 의, 노, 애, 낙, 애, 오, 욕.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여러 번 배웠던 것 중 하나일 거예요. 이거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 기쁘단 말이야. 기쁜 건 눈으로 보면 안단 말이에요. 깔깔거리고 웃는다. 그럼 저 사람 즐겁구나. 기쁘구나. 인상 푸푸. 야, 이 새끼다 뭐야? 딱 하면 저 사람 화났구나.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칠정은 눈으로 보이는 거나.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단은 사람의 근본이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짐작할 따름이고 칠정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 칠정 중에 의노애낙 애오욕 7개 중에서 그 중에서 애노의낙 이 네 가지가 더 근본이다라서 네 가지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자, 다시 말할게요. 원래는 성리학에서는 칠정이라서 7가지의 사람의 정을 말하는데 사상의학에서는 네 가지의 정으로 압축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애노의낙. 왜냐하면 사상이니까 네 개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크게 네 가지로 이해를 해요. 저희들은.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얘기를 좀 잠깐 좀 더 접어나가면요. 사람에게는 성이라는 게 있대요. 성이라는 게 있고 나타나기로는 이 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에서 정. 이 사람의 성품은 인의예지다. 즉 사단이다. 정은 칠정이다. 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 성품과 정이 주고받는데 아까 내가 그 칠정에서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좀 다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애심이 있고 크게 애노의낙으로 구분을 한대요. 사상의학에서는. 그런데 이 애심은 어떤 거냐? 이 사상의학에서 이해를 할 때는 직승, 위로 기운이 팍 솟구친대요. 언뜻상 이해가 안 되죠. 애는 슬프니까 사람이 턱 침잠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심이 있으면은 아유 저 새끼 저거밖에 못해. 그래가지고선 화가 확 솟구쳐. 그게 애심. 슬픈 거야. 예를 든다면은 태양인이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못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확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심이라고 이해를 한대요. 참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말하는 저도 이게 잘 헷갈려 때로는 그 정도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노심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뭐 화나니까 뭐 기운이 솟구친다. 그래서 노심은 긴데 기운이 이런 식으로 팩 솟구친다. 횡승한다 그래. 횡승. 즉 옆으로 하면서 확 솟구친다 라고 이해를 한대요. 의심, 기쁘다. 이 기쁜 마음은 뭐 낙도 즐길 낙자 기쁠 희자가 있는데 언뜻상 의와 낙이 뭐냐, 어떤 차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의와 낙의 차이는 의심은 혼자 즐기는 거예요. 혼자. 낙심은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용비어 청가인가 그거 보면 여민동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민동락. 백성과 다르고. 근데 여민동희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불어 같이 즐기는 거예요. 의는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경우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그 의심은 혼자 즐기는 거고 낙심은 더불어 즐기는, 의심은 이런 식으로 기운이 내려가고 낙심은 확 내려간대 기운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 다시 정리할게. 태양인의 경우는 자 이제 태양인의 경우는 애성이 확 난대요. 이게 성으로 나타난대요. 애성이 나타난대. 애성이 근본에. 근데 희한하게도 드러나기로는, 즉 태양인의 경우는 이게 프린트 안 나오는구나. 여기 화면 조절에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태양인은 애성이 나타나는데 나타나기로는 노정으로 드러난대요. 즉 성과 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나오겠구나. 성과 정은 서로 숫자 크게 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시 얘기할게요. 태양인의 경우는 애성이 근본인데, 애성이 근본인데 나타나기로는 노정으로 드러난대요. 반대로 소양인의 경우는 노성이 근본이래요. 노성이 근본인데 나타나기로는 애정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소양인.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태양인은 애성이 근본이고 나타나는 노정으로 나타나고, 소양인은 반대로 노성이 근본인데 애정으로 나타난대요. 요거 내가 이따 또 다시 또 설명 좀 해줄게요. 이어서 태음인은 어떠냐? 의성이 근본인데 나타나기로는 낙정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근데 근본은 의성이지만 나타나기로는 낙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은 성입니다만, 근본은 아까 성이라 나타나는 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타나기로는 낙정으로 드러났다면, 태음인들은 술 마실 일은 꼭 같이 술 마시려고 그래요. 태음인들은 혼자 술 안 마셔.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꼭 어울리면 2차, 3차 갈 때, 야, 가지 말고, 야, 같이 가자! 어울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낙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소음인은 어떠냐? 소음인은 낙성이 근본이에요. 근데 나타나기로는 의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술 마시다가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러면 혼자 사라지는 사람은 소음이네요. 혼자 즐겨지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술 마신다 안 마신다 이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자 이제 약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태양이 있다. 그럼 태양이는 성이 근본이고 나타나기로는 노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근본은 이거고 나타난 이걸로. 자, 소양이는 어떠냐? 노성이 근본이고 여기서 나타나기로는 애정으로, 글씨가 뭐 잘 안 써지네. 애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나기로는. 태음이는 반대래요. 태음이는 어떠냐? 의심이, 그러니까 의성이 근본에 나타나기로는 낙정으로 드러나고, 정자가 내가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잘 나오나? 그렇게 하고, 소음이는 어떠냐? 낙성이 근본인데 드러나기로는 의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리를 좀 하면은, 내가 좀 졸필이고 좀 빨리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런데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다시 볼게요. 태양에는 어떠냐? 성품이, 이 세상에 나는 잘하는데 너는 잘 못해. 슬퍼. 그랬다가 아유, 내가 그냥 한번 때려치고 한번 쿠데타를 해보겠어 라는 마음이 확 솟구칠 때 노정으로 드러나는 거야.
태양이는. 태음이는 어떠냐? 소양이는 어떠냐? 노성, 화나는 말이 확 솟구쳐요, 먼저. 그랬다가 드러나기로는 확 화가 났다가 나중에 슬픈 마음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을 보면 예상외로 눈물을 많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연속극 비디오보다 뭐 슬픈 장면 봤을 때 눈물 글썽글썽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태음이는 어떠냐? 태음이는 의성, 혼자 즐기는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런데 꼭 드러나는 같이 더불어요. 그래서 혼자 술 안 마신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하는 마음이 항상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행사를 한다면 푸짐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건 되게 은근히 좋아하죠. 소음이는 어떠냐? 낙성. 더불어 하려고 하는 마음이 혼자 약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음이는 어떠냐면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식물 중에 기생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덩쿨식물 같은 거. 그러면 덩쿨식물들의 특징은 지주, 다른 나무가 있어야 덩쿨식물들을 감고 잘 올라가요. 예, 그런 속성이 소음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즉 다른 어떤 주된 사람이 있고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그것이 더불어 하는 줄. 근데 그것이 꼭 드러나기는 혼자 즐기는 마음으로 들어요. 혼자 뭐 하려고 하는. 그래서 혼자 술 깨짝깨짝 마신다든지 또 아니면 혼자 뭐 그 독방이나 자기 방에서 일기 쓴다든지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음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죠. 뭐 사실 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상의학의 마음의 구조 상태를 하는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이렇게 뭐 한문 자꾸 쓰는다고 해서 굳이 뭐 한문으로 뭐 굳이 왜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으로 알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나요? 교양은 교양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지. 그거 뭐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태양인의 성품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태양인은 어떠냐? 급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항상. 뭔가 하려면 후닥닥 하려. 어차피 할 거면 후닥닥 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박한 마음이 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태양인을 거꾸로 말하면은 어떨까요?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후닥닥 하면 탈이 나니까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 봐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팩 하는 마음, 후닥닥 급박한 마음 하면 100점 100패. 물론 오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태양인에게는 이 배꼽, 이 제부분에 항상 벌심이 항상 있다. 벌심이 나면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래서 야! 하려고 하는 칠벌자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천하에 견줄 수 없는 행검이라도 그 행검이 뭐냐면은 행동하는 게나 모든 거에 해서 절도가 있고 모든 거에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거래. 그것이 가능하다. 자, 다시 말할게요. 태양인은 급박한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런데 내가 급박하니까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그럼 야, 이 새끼 너 왜 못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한단 말이야. 깎아내린다 보다도 아유 하찮게 봐.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게 서로 그 사람이 잘났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 얼마나 미워 죽겠어. 그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호응을 못 받아. 그러니까 태양이는 그 급박한 마음을 버리고 또한 상대방을 엽신여긴다든지 상대방을 얕잡아본 마음을 버린다면은 천하를 주름잡는 아주 좋은 행검이 그 속에 있어서 모든 거에 모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태양이는 급박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가능해. 그리고 또한 태양인의 둔 엉덩이에는 뭐가 있냐면 절심이 있다는 거야. 모르게 할 자세. 그런데 그 절심을 버리면은
대인의 그 박략,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인의 그 박략,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양인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하지만 세상에 다 잘 되나?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태양인들이 꽁수를 부려요. 천하에 거짓말을 해요. 예, 그럴 때 그거를 버린다면은, 즉 공정하게 하고 그 모르게 하는 마음만 절제만 된다면은 그 세상 만사에 안 된 일이 없더라. 모든 방책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소양인을 좀 볼까요? 소양인은 어떠냐? 항상 구심이 있다는 거야. 두려울 구자예요. 두려움만. 나보다 밑에 사람은 딱 해. 그런데 나보다 강한 상대 나오면은 두려워요. 공포감을 느껴요. 그래서 구심, 두려운 마음이 오래되면은 공심,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심해져 건망증이 나다. 그러니까 소양인 중에 가끔 깜빡깜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소양인들이 그 구심, 두려운 마음이 심해요. 대표적인 예가 소양인 여자들 있죠. 소양인 여자들이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도 요새도 화장합니다만 어쨌든 뭐 화장을 한다. 그랬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화장발이 떠요. 화장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돌아요. 우리말로는 피부가 이게 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확 느껴져요. 아마 여자분들 중에 또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몇 년 전인가 그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피부 관리사를 한 10년 하셨던 분을 내가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게 맞습니다. 왜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피부 관리사를 10년 동안 그 피부 클린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는 소양인인지는 몰랐는데 성격 급하고 뭐 이렇게 그 조잘조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혈질적 이런 사람 중에 뭐 남편한테 얻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일 아니도 뭐 공포감이 있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면은 피부발이 꼭 든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물어본다는 거야. 혹시 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손님이 깜짝 놀래다라는 거야. 피부 관리하러 온 손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뭐 사실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자기가 겁이 났노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노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소양인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면은 소양인의 특징은 구심,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 구심이 있으면은 나 글씨 잘못 썼네. 하도 급하게 쓰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구심이죠. 구심이 항상 있는데 그거를 조심해야겠더라. 그리고 소양이는 뭐냐면은 이 배에 과심, 이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는 말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양이는 내가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나보다 약한 상대나 만만한 상대가 오면 자랑하 뻗치게. 그래서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목에 힘 들어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쫙 이런다. 그래서 짜 너 뭐야 라고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심이 있는데 그런 과심을 버린다면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도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소양이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구심이 있는데 자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은 과심, 자랑한단 말이야.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그래서 소양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야. 꼭 자기가 뭐 상 받았다면 꼭 떠들거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보물 있으면 떠들고, 뭐 자기가 연봉이 뭐 1억이다가 꼭 그거 떠들거든. 자기 자식이 뭐 공부 잘한다 꼭 떠들지. 그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 특징들이 과심이다. 근데 그 마음을 절제를 한다면은 천하를 다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또 소양인의 또 특징 남아 또 자기가 이제 그 과심이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은 게으름엔 나심도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잘났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게을러져 생각보다. 그래서 이 소양인의 그 나심을 조절을 한다면은 게으를 낳자 나심을 조절하면은 천하를 다는 그 대인의 그 재간
재주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 소양이는 그 과심과 나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심은 자랑하는 마음과 또 나심, 게으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조심해라. 그러면은 천하의 그 대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태음인은 어떠냐? 이 태음인이 등치는 크고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겁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태음인들, 당신 좀 그 피곤할 때 눈이 좀 뻑뻑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뻑뻑하고. 또 당신 혹시 달리기도 안 뗐는데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혹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심장이 두근두근. 근데 심장이 두근두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겁심, 겁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 겁심이 지나치면 파심이 되고, 파심이 지나치면 정충이 돼요. 정충이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증상을 정충이라. 우리가 심계정충이라 그래요. 한의학 용어로는. 그런 정충, 정충, 정충이라 그래요. 심계정충. 심계는 이거고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심계정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태음인은 보기보다 겁이 많다. 거꾸로 말하면 태음인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할까요? 태음인한테 겁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사탕 먹는다. 그러면, 그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데, 그럼 나중에 맛있는 거 못 먹는데, 그러면 말 들어요. 무조건 먹지 마! 이런 것보다도 겁을 줘야 돼, 은근히. 여러분도 매를 때릴 때도 매를 맞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매를 맞기 전이 더 무섭고 겁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라고 공포감 내자면 겁을 주는 식으로 말해야지. 진짜 매 때리면 별거 아니에요. 태음인한테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 태음인은 특징이 뭐냐면 턱에 그 교심이 있다는 거야. 교만한 마음. 태음인은 정말 이상하게도 자기가 강한 상대를 만나면 참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천하를 제패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자기가 다 패권을 차지하죠. 그때부터 목에 딱 했는데 턱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찌를. 그 대표는 유방을 얘기를 해. 유방. 유방이 어땠나요? 그 항우 유방 알죠? 그 초원전에 나오는 유방이 전쟁을 할 때나 그 처음에 싸울 때나 그렇게 고개도 숙이고 막 이러죠. 그랬다가 항우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천하를 다 통일을 해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유방이 완전히 꺼리게 없거든. 그때는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었다는 거죠.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 근데 태음이는 그 교만한 마음인데 그 교만한 마음만 버린다면은 천하를 주름잖아. 절세의 그 주책이라는 말은 생각주머니라 생각하면 편해. 모든 일을 꾸리는 마음이 나타나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더라. 그래서 태음이는 자기가 고개 잘 안 숙이려고 그래. 그걸 고개 항상 숙여버릇 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어찌 안 그러면은 그 태음인들은 그 자가당착해서 스스로 패할 수가 있어요. 또한 태음인은 그 어깨는 치심, 치가 많으면 사치할 치자예요. 태음인이 은근히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태음인은 남이 오면은 상을 차려도 푸짐하게 차리고, 또 태음인은 또 남이 오면은 집안 정리 청소 안 하다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 왜냐면 남한테 보여주니까. 그게 치심이에요. 또 밖에 나갈 때 옷을 입을 때도 항상 이렇게 좀 화려하든지 아니면 좀 신경 써서 입지. 그냥 적당히 입잖아. 태양인 같은 경우는 옷을 입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 옷이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태음인은 그렇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예의범절이 있는 거죠. 예의범절에서 딱 위를 차리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남한테 보여주게 한 거야. 그게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하죠. 점잖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치심만 버린다면은, 대인의 위의가, 그 사람이 위의 범죄. 우리가 위의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점잖고 위엄이 있다. 이게 가능하다. 자,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은 진정으로 우러나는 위의로 딱 위엄이 있고 점잖아져야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치심, 즉 없는데 옷을 더 입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남을 의식해서 더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진정한 위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항상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이 이제 그 근본이죠. 소음인은 어떠냐? 이 소음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불안정지심,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음인의 특징은 문 단속하고 나도 또 확인한다든지, 가스레인지 끄고 나서 또 한번 확인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리포트 작성하고 내 이름 빼먹었나? 또 한번 확인한다든지, 보고서 작성해도 또 한번 검토한다 이래요. 한 번 하고 나 내일 여행 간다. 그럼 준비물도 다시 챙기죠. 뭐 여권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여행 지도 뭐 기타 등등 준비물 챙기지. 한 번 했다고 적당한 일을 넘기지 않아요. 이게 소민의 특징이다.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쪼잔한 거죠. 또 조심성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좋게 말하면 조심성이 있으니까 이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없는 거죠. 그 소음의 가장 특징은 불안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뭘 해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소음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는 화면에 눈이 잘 안 보이겠구나. 이 소음인을 관찰을 하면요, 이 까만 눈동자 있죠. 눈동자 보여요? 이 까만 눈동자가 빤히는 쳐도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리고 때로는 시선도 눈깔이 일로 왔다 갔다 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소음의 큰 특징 중에 이 까만 눈동자 목정이, 이것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일어나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이 요 사람이 만나 불안할 때, 사람이 불안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특징이다. 그래서 소음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소음의 특징은 웃을 때 보면 보조개가 잘 펴요. 특히 여자들 중에 보면 보조개 잘 피는 여자들. 그리고 소음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한숨 잘 쉬어요. 말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소음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소음인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든 확인하려고 마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약속하고 나도 또 한번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만나자 이러면 불안해한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 구체적으로 말해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 연애를 하더라도 여기서 만났다 저기서 만났다면은 불안해. 왜냐면은 혹시 이게 또 뭐 엉뚱한 장소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연락을 하더라도 소음인을 꼬시려면은 춘향아, 이제 춘향이한테 전화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춘향아, 우리 지난번에 너 만났을 때 그 좋았던 장소 있잖아. 그때 어디 그 청계천에 어느 장소에, 거기서 우리 만나서 데이트를 할까? 아니면 그때 산책을 하고 저녁 같이 먹자?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그러면은 만났던 데고 하니까 좋다. 그리고 무드가 있는 데를 정해야 돼. 이게 그러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근데 소양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007 데이트라고 그러네. 여기서 만났다 저기서 만났다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장소를 매번 변한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죠. 새로운 걸 많이 보면은. 근데 소민의 경우는 아늑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곳, 이런 곳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소음인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소음인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소음지역, 이 가슴에는 긍심, 우리가 자긍심이 든다 이런 얘기하죠. 긍심.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라는 긍심이 있어요. 소음인은 자기가 항상 챙겨버릇 하다 보니까 은근한 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긍심을 만약에 절제를 한다면, 조심을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경륜,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체 하지 말아라. 혼자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음인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 이런 얘기를 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소음인은 어떠냐? 또 하나는 탈심. 나가 없어요. 나한테 없고 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걸 갖고 있어야 편하니까. 그 탈심이 있는데, 그 탈심,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제를 하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그 대인의 식견,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대인의 식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음이는 우물안의 개구리 같이 이런 거 긍심을 버리고 내가 우물안의 개구리로 하니까 상대방이 대단해. 그럼 그걸 뺏으려고 해도 이런 마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 그릇이 넓어지겠죠?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식견이 틀려지더라.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소음인을 상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너의 고지식한 타입을 버려라. 왜냐하면 소음인 같은 경우는 되게 공부를 해도 스케줄대로만 하거든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근데 그거를 탈피를 해라. 어쨌든 정해진 틀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총괄적으로 좀 보면은 이 태음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태음틀이니까 태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급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퇴일보 뭔가 후퇴를 좀 해라. 태양이는 그러면은 급박한 마음이 절제가 돼.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후닥닥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라. 태양이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소양이는 어떠냐? 소양이는 항상 밖을 나가서 보니까 항상 안을 좀 봐라. 밖으로만 떠나지 말고 집안을 좀 봐라. 아니면 밖으로 보여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봐라. 이런 얘기. 그러면은 구심,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음이는 어떠냐? 태음이는 겁나는 마음이거든. 이 겁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항상 밖을 좀 봐라. 차로 왜? 밖을 이렇게 보면은 그 겁나는 마음에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또 소음에는 어떠냐? 소음에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우물 안의 개구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진일보, 좀 나가서 좀 먼저 해봐라. 새로운 거 좀 경험 좀 해봐라. 라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 병이 걸릴 수도 없고 무병장수. 그리고 사람이 이 생각이나 모든 것이 커질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또 정리하면은 태양이는 그 노심과 애심을 경계해야 되고 또 소양이는 애심과 노심을 경계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태양이는 뭐랬어요? 애성이 근본인데 나타나는 노정으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노심과 애심을 경계를 해야겠지, 당연히. 소양이는 어때요? 그 노성이 근본이다. 드러나기로는 애정으로 드러나니까 그거를 애심과 노심을 경계해야 돼요. 또 태음이는 반대로 낙심과 의심, 소음이는 의심과 낙심을 경계해야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체질에 따른 그 마음을 경계하는 마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번 주 시간에는 그 제가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보는 방법에서 체질별 특징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내가 이 PPT 파일에 있는 그런 어떤 원문을 그대로 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소양의 체질에 따른 그 마음을 좀 이해해라. 그러면은 상당 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다. 요런 마음을 좀 드려야겠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간은 그 항심 심용력을 설명했는데 이 정도로는 맞출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